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의 그린 오픽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문제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요. 오픽 시험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두 대상을 비교하라는 문제나 단순 묘사하라는 문제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문제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문제들, 다양한 종류의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1번 자기소개를 제외한 2번부터 15번까지 각 문제마다 정해져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알아야 다음 질문에 대한 문제 예상을 하고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가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나오는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1과 2는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1과 2는 선택하시면 IM1 이상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답변을 잘한다고 해도. 최소 난이도 3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난이도 3과 4를 선택했을 때와 난이도 5와 6을 선택했을 때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오늘은 난이도 5나 6을 선택했을 때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번은 항상 자기소개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번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2번, 3번, 4번이 등장을 합니다. 2번은 항상 묘사와 이유를 설명하라는 이제 문제이고 3번은 활동과 루틴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문제, 4번은 유년 시절 경험이나 아니면 최초 경험, 최근 경험 혹은 비교 및 대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주제라는 거예요. 2번, 3번, 4번이 한 주제인데 한 주제당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 관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2번도 집 관련 문제, 3번도 집 관련 문제, 4번도 집 관련 문제 이렇게 한 주제당 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부분은 뭐냐면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를 많이 해주시는 인기 항목들로만 구성해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번 여기서 만약에 집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네 집을 묘사를 해봐라. 뭐 방은 몇 개가 있고 가장 좋아하는 방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 3번 문제로 넘어가면 활동과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의 하는 활동, 주중과 주말에 집에서 너 보통 뭐하니?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4번으로 넘어가면은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각 주제마다 더 유독 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집 관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100%입니다. 비교 및 대조. 집의 과거와 현재의 집을 비교해보라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원 관련해서 봐볼게요. 공원이 2번에 문제 나오면은 항상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주 가는 공원을 묘사해봐라. 3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원에서 너 보통 뭐 하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4번으로 넘어가면은 또 유년 시절 경험과 최초 경험, 최근 경험 비교 및 대조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최근 경험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주 가는 공원 두 군데를 비교 및 대조해봐라. 이 문제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다른 유년 시절 경험이나 최초 경험은 딱히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원 관련해서는.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 이 묘사 문제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묘사와 그 장소에 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3번 문제로 가면은 국내 여행의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4번으로 넘어가면 국내 여행 같은 경우도 이 넷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유년 시절 경험. 어렸을 때 갔던 국내 여행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빈출도수가 높은 문제가 국내 여행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인 5번부터 7번까지 보면은 바로 요리와 수영과 해변입니다. 이제 5번은 묘사 문제이기 때문에 즐겨하는 요리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6번 문제로 가면은 아까 여기 4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 경험과 최초 경험, 최근 경험, 아니면 비교 및 대조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넷 중에서 뭐가 자주 나오느냐? 그냥 거의 이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요리를 누가 가르쳐줬고 처음으로 요리를 하게 된 경험이란 이 최초 경험. 요리 같은 경우 이 최초 경험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면은 요리하다가 겪었던 문제 발생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묘사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래? 이렇게 딱 나오든지 아니면 자주 가는 수영장을 묘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보통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 이게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6번으로 넘어가면은 수영도 요리랑 굉장히 이제 또 쌍둥이 같은 문제. 그래서 이 넷 중에서 수영 같은 경우도 요리와 마찬가지로 이 최초 경험 묻는
묻는 문제가 8, 90%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제 수영을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하라는 문제도 간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발생 경험, 수영도 요리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수영하다 겪었던 문제 발생 경험, 이렇게 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해변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위에서 봤던 공원과 쌍둥이 같은 문제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원도 이번 묘사 문제로서는 자주 가는 공원 묘사해봐라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해변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가는 해변을 묘사해봐라 이렇게 딱 한 문제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번 애가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해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어렸을 때 갔던 해변 경험인 이 유년 시절 경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경험 묻는 문제인 마지막 7번 문제로서는 해변에서의 그냥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부터 7번까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설문지에서 선택했던 설문지 주제들로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돌발형 주제들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돌발형 주제 중에서도 이제 빈출도수가 높은 돌발 주제 3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집안일과 날씨와 호텔입니다. 그래서 8번부터 10번까지 봐볼 건데, 여기는 이 바로 전에 봤던 5번, 6번, 7번 이 문제 유형과 똑같습니다. 5번의 묘사 및 이유, 6번이 이런 것들, 7번이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여기 8번부터 10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8번도 묘사 및 이유, 9번도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고, 10번도 인상적인 경험 혹은 문제 발생 경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집안일이 주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8번에서는 가족들이 분담하고 있는 집안일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근데 설문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선택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면은 집안일 같은 경우는 이거 딱 유년 시절 경험 이거가 90%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10번으로 가게 되면은 어렸을 때 부탁받았던 집안일을 못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답변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주제로 나올 때를 봐볼게요. 8번 묘사 문제로서는 우리나라의 날씨를 묘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두 개가 있어요. 날씨 묘사 문제는 오늘의 날씨를 묘사해봐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반반의 확률이에요. 9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날씨 같은 경우는 이 넷 중에서 무조건 이거 비교 및 해줘 90% 이상 이게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날씨를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10번 여기도 날씨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안 좋은 날씨로 인해서 겪었던 문제 발생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호텔에 대해서 보면은 호텔이 묘사 문제로 나오면은 그냥 이거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호텔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9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넷 중에서 또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가 이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 경험.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10번으로 가게 되면은 호텔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텔에서 겪었던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 이제 롤플레이가 등장을 합니다. 오픽에서 내가 어떤 등급을 목표로 하든 간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롤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 11번은 보통 약속하라는 문제, 아니면 질문을 하는 문제, 아니면 부탁을 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세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들 하나씩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친구랑 단순 약속을 잡아봐라. 뭐 어디 공원을 가든 해변을 가든 어떤 상황을 주어주지 않고 단순 친구와 한번 약속을 잡아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2번에서는 이 11번 상황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상황 설명 후에 대처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13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12번과 비슷한 문제 발생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주제 관련 인상적인 경험이 나옵니다. 12번에서 친구랑 약속을 취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약속을 취소한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질문으로서 빈출도수가 정말 높은 롤플레이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가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가구점에 전화해가지고 가구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구 구매 관련 세네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12번으로 오면은 이제 이 구매한 가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구점에 전화해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은 구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22번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상황. 쇼핑몰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리라는 부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뭐 친구에게 자전거를 왜 빌려? 쇼핑몰 가는데 그냥 가면 되지. 12번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빌린 친구의 자전거를 망가뜨린대요. 망가진 자전거 관련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이제 대처 방안을 제시해라. 13번으로 넘어가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12번과 비슷한 문제 발생 경험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서 물건을 빌렸는데 망가뜨린 경험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 14번과 15번 여기만 이제 한 주제인데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14번, 15번. 근데 여기 14번, 15번은 이 전까지의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죠. 특히나 이 15번 같은 경우는 뉴스나 이슈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실 한국말로 답변하기도 조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14번, 15번은 AL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목표가 IH까지다. 난 AL 바라지도 않는다. 솔직히 나 AL 받지도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기 14번, 15번보다는 롤플레이 바로 전에 본 이 11번, 12번, 13번 롤플레이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14번, 15번에서는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식이 주제로 나오게 되면은 14번에서는 이제 과거와 현재 식료품 쇼핑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15번에서는 이제 음식 관련 너가 최근에 본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그래서 2번부터 15번까지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을 알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실제 시험 보실 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질문 청취가 가능해요. 내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질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까지 자 만약에 답변을 다 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8번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주제가 나오니까 이때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이 만약에 나왔다 해볼게요. 그래서 호텔을 묘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번 질문 듣기 전에 호텔은 여기 넷 중에서 거의 최근 경험이 나오니까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제 호텔에서의 최근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해볼까 브레인스토밍을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최근에 내가 뭐 몇 년 전에 갔고 거기 호텔에서 뭐 했고 뭐 1층 수영장에서 뭐 수영했고 뭐 바에서 술 마셨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브레인스토밍을 빠르게 하고 나서 이제 누르라는 거예요. 10번도 마찬가지죠. 여기 10번에서도 9번 답변 다 끝나고 나서 10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호텔은 무조건 인상적인 경험이 나오니 호텔에서 인상적인 경험을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까? 이걸 브레인스토밍을 빠르게 하고 나서 그때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부담도 더 줄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 바탕으로 답변을 잘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솔직히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줬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줘야 되지 않나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것은 오픽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 유형만 제대로 숙지하면은 다음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니 시험 볼 때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오픽 관련 새로운 정보나 전략 관련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